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이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평양시 청년들이 가을철 나무 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천군 금성리 주민들이 새로 지어진 집에 집단 입주했습니다. 북의 학생들에게 새롭게 도입된 교육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북에서는 3대 혁명을 잘 수행하는 곳에 붉은 깃발을 수여한다는데요. 3번이나 3대 혁명 붉은 길을 쟁취했다는 청류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의 포화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고통문의 역사 함께 보겠습니다. 바꾸다와 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선말 사전에서 알려드립니다. 북에서 주목하는 해외의 신형 로봇 소식 전해드립니다. 항일 투사들을 그리는 노래, 눈이 내린다. 이번엔 무용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요즘 평양에서는 가을철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특히 청년동맹위원회가 앞장서고 있는데요. 나무를 심으며 애국의 마음도 함께 심는다는 평양시 청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존변시키고 수도 평양을 로금이 우거진 공원 속의 도시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마음 안고 평양시 안의 청년동맹원들 속에서 나무 심기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문수봉 혁명사적지에서 가을철 나무 심기를 진행하면서 청년 학생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지니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에 나무 심기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 가을철에는 여기 문수봉에서 나무를 심기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동맹원들 모두가 자기가 심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나무와 운행나무를 비롯하여 수성이서 3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 가정이 단순히 나무를 심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청년동맹원들의 마음속에 애국의 마음이 소중히 간직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심은 이 밤망나무의 관리자 이름에 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급 동무들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무를 심으면서 앞으로도 우리 손으로 더 많은 나무를 심고 또 더 잘 갖고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모란봉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평양의 명승인 모란봉을 푸른 숲이 더욱 우거진 유원지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나무 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기 모란봉에 와서 나무를 심고 나는데 이번 가을철에는 수삼나무, 드축나무를 비롯한 수십 그루의 나무들을 확보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철에 우리 구역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구역 안의 공원 유원지들에 수성이 전 나무들을 확보해서 주에 1차 이상 심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몇 대 심었는가가 아니라 몇 대 살렸는가를 기본으로 해서 기술적 여건을 잘 지켜서 나무의 삶률을 100% 보장할 수 있게 정성껏 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모란봉의 풍치를 더 돋굴 수 있게 모두가 애국의 마음을 안고 나무 심기를 직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은 전국적으로 농촌 산림집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포시 온천군 금성리 주민들이 새로 지어진 주택에 집단 입주했다고 합니다. 단층, 소층, 다락식 주택 등 그 모양도 다양하고요. 문화회관과 진료소, 종합 편의시설도 보기 좋게 들어섰다는데요. 새집들이 현장 함께 가서 구경해 볼까요? 우리 당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정책이 새로운 변혁적 실체로 펼쳐지고 있는 속에
남포시 온천군 금성리에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농촌 특유의 단층, 서층, 다락식 살림집으로 아담하고 특색 있게 일떠선 수백 세대의 문화주택들에는 여러 칸의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원만히 갖춰져 있습니다. 문화회관과 진료소, 종합편의시설 등에는 농촌 주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오문이당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6일에 진행된 살림집 입사 모임에는 온천군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서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이어 온 마을이 들썩하게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장의 서재지 마을과 이자업반, 육자업반의 300여 세대가 방해운동으로 새집을 받았고 정말 기쁨의 겨우 어쩔 줄을 몰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농장원들에 대한 당의 사랑과 배려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욱 그만지고 바람을 따라서지 못하는 마음이 기쁨 속에서도 더욱 갈마듭니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여정을 쉼없이 이어가시는 경리하는 청주서 동지의 천만 로고를 조금이라도 들어드릴 일념 안고 우리 당의 농촌혁명 강령을 다수하게 자랑찬 성과로 받들며 고향 땅을 사회주의 낙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꾸려갈 결의를 다졌습니다. 일꾼들이 훌륭한 문화주택을 받아안고 행복에 겨우 어쩔 줄 몰라하는 새집의 주인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육부문 소식입니다. 평양 시내 중등교육 단위에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연구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외국어, 창의력, 응용력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하는 북의 교육 현장, 그 모습을 전합니다. 평양시 안의 중등교육 단위들에서 실리 있고 우월한 새로운 교수 방법들을 계속 창조해서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능력을 갖춘 쓸모있는 인재들로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분과에서는 학생들이 외국어 실력을 한 계단 올리기 위해서 탐구식 교수 방법, 토론식 교수 방법, 반전 교수 방법 등 많은 교수 방법들을 수업에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외국어 교육이 외국어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른 과목과의 연관 속에 학생들이 발표력과 창조적 사고 능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생활의 모든 공정에서 학생들이 외국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수 방법들을 탐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올해 진행된 전국 외국어 경험 교환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여러 건의 새 교수 방법 등록증을 수여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학생들에게 현실에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시키자면 어려서부터 작상력, 발표 능력, 응용력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사업에 중심을 두고 모든 교원들이 새로운 교수 방법을 적극 창조하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20대, 30대 교원들이 모든 수업에서 현대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또 학생들이 실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력 평가 방법들을 많이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암기식, 필기식 방법이 아니라 학생들이 관찰이나 실험 능력을 높여주는 창안품 전시회를 자주 조직하고 또 과외 시간에도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을 구현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실천 실기 능력이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우리 학교에서는 수십 건의 실리 있고 우월한 새로운 교수 방법들이 많이 창조됐습니다. 교육 방법 연구는 함흥시 내 대학들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운 것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게 하는 살아있는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데요. 함흥의학대학과 함흥화학공업대학 소식 전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에 제시된 강령적 값을 높이 받들고 함흥시 안의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현실에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산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모든 졸업생들이 그 어떤 환자들도 능숙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림상 실천 실기 능력을 대학 기간부터 충분히 높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과목 구성을 림상 과목의 비중을 70% 이상 높이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과정안을 새롭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진찰 진단 프로그램들과 모의 환자 진찰 체계 이걸 부단히 구축하고 갱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높은 학년 단계부터는 교원들과 적극 협력해서 또 현직 보건일꾼들과의 연계하에 또 종합병원을 비롯한 독급병원들에 나가서 학생들이 실제로 치료도 해보고 수술 과정을 직접 관찰도 하면서 자신들이 수기 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대학에서는 실험구 자체가 매우 중요한 교육 단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 과학연구소서 활동도 실험을 위주로 하여 학생들이 실천 능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생 과학연구소서 활동에 많이 망라시켜가지고 학생들이 화학공장들 비롯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선정한 연구 종자를 이제 현실에 도입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는 선정한 연구 종자에 대한 실체를 얻어내게 하는 방향에서 이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장, 농장은 물론 교육, 과학, 문학, 예술, 보건 등 북의 모든 분야의 대중들은 이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대 혁명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사상, 기술, 문화에서의 계속 혁명을 뜻하는데요. 1975년 김정일 위원장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를 제시하며 이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발기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3대 혁명을 잘 수행하는 단위에게 붉은 깃발을 수여하는 일종의 전 군중적인 경쟁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3대 혁명 붉은기를 받은 기관이나 단위는 국가적으로 아주 특별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지요. 단위의 성원들은 3대 혁명 명예휘장을 달고 다니고요. 각종 사업, 행사에서도 우대받습니다. 종종 저희가 북녘 현장의 소식 전해드릴 때 2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단위 또는 3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단위라고 이름 붙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 하기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 2번, 3번이나 붉은기를 쟁취했다는 거겠죠? 네, 75년부터 이어져 온 군중운동이 김정은 총비서 집권 후 다시 활성화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훈장을 수여받은 단위들도 존재합니다. 마침 최근 3중 칭호를 받은 단위가 보도에 실렸는데요. 바로 청류관입니다. 먼저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청류관에서 대중의 정신력 발동과 과학기술 선행에 큰 힘을 넣어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성과를 이루간 단위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을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게 되면 대중의 정신력을 어떻게 발동하였는가 하는 데 귀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양 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단위별로 참관 계획을 구체로 세우고 당 세포에서 이미 정어머니에게 분공을 주어 해설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구나 사정 내용과 현지도 가업들을 더 깊이 알기에 애쓰고 또 그 과정에 영도업적 단위의 한 성원이라는 용의와 궁지감, 일터에 대한 애착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청류관이 민족요리 봉사기지로서 자기 사명을 다하자면 무엇보다도 요리 질이 높아야 하고 또 여기에서 과학기술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래서 종업원들 누구나 다 요리 가공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도록끔 이제 총합평가 사업을 이제 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리 합평회, 요리 경연, 기능공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서로 배우고 배워주면서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음식점 같던데요. 여기서도 역시나 과학기술과 기술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띄네요. 네, 청류관 요리사 일꾼들이 원래 평양냉면의 전통적 제법을 잘 고수하면서도 청류관 특유의 맛을 잘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평양 시민들한테 이제 호평을 받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다양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십 건의 발명과 창의 고안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청류관에서. 사실 뭐 3번이나 깃발을 쟁취했다고 하니까 그간의 노력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청류관 그 자체에 좀 관심이 가요. 우리 평양냉면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옥류관을 떠올리잖아요. 전 사실 청류관은 좀 낯설거든요. 예, 우리 이남 땅에서는 맛이나 전통면에 있어서 역사가 기니까 옥류관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북에서는 라이벌로 알려져 있는 옥류관과 청류관이 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동강가에는 옥류관이 있고 보통강가에는 청류관이 있다. 뭐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식당 전경 잠깐 나왔는데 규모도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뭐 층수도 높아 보이고요. 예, 청류관은 김일성 주석 탄생 70도를 맞아 1982년도에 지어졌거든요. 큰 대형 함선의 함대 모양인데요. 4층 건물로 되어 있고 실내 한 1,000명, 실외에 한 600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김일성 주석 탄생을 기념해서 만든 만큼 뭔가 설비나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공을 들였겠네요. 한 번에 그러니까 1,600명이나 수용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에서 봐도 굉장히 큰 규모의 식당이라 할 수 있죠. 이 음식도 궁금한데요. 평양냉면만 전문으로 할까요?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층에는 주로 이제 차음료, 담과실, 민속 음료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량 음료실 이런 것들이 1층에 주로 놓여 있고요. 네. 2층과 3층에 이제 가장 이 청류관이 자랑하는 음식들이 쭉 있어요. 보면은 이제 전골, 신선로, 숭어탕, 녹두지짐, 그리고 구이요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맛볼 수 있다 하고요. 4층에 가면은 이제 고기 전문 식사를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연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주로 이제 뭐 결혼식이라든지 환갑, 칠순잔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4층에서 한다고 합니다.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입에 침이 막 고이는데요. 면 요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라 요리가 있습니다. 자라요? 네. 그 자라와 거북이 할 때 그 자라? 맞습니다. 용봉탕이라는 음식은 들어는 본 것 같은데요. 예, 원래 자라 요리는 옥류관의 대표적인 요리 중에 하나였는데요. 옥류관이 이제 청류관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식당들에게 이 자라 요리하는 법을 전수를 했는데 청류관이 그걸 계속 더 연구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서 옥류관을 앞서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그 자라탕, 자라회, 통자라찜, 자라튀김, 자라붉은즙, 자라피 뭐 그 정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옥류관이 좀 형님뻘, 손님뻘로 다른 가게들이 이끌어줬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렇게 라이벌 관계가 돼버린 걸까요? 예, 거기엔 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류관이 문을 연 다음 해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청류관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은근히 좀 이제 경쟁을 부추긴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앞으로 국수를 좀 잘해가지고 이름난 그 식당과 경쟁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름난 식당이라고 하면 옥류관이니까. 예. 근데 그 김정일 위원장의 말을 들은 청류관의 요리사 일꾼들이 얼마나 용기가 불끈불끈 솟았겠어요. 그래서 옥류관의 맛을 앞서는 그 냉면을 만들자. 그리고 옥류관보다 더 나은 요리를 만들어 보자. 막 이렇게 아주 경쟁적으로 연구하고 또 새로운 걸 막 고안해내고 이러면서
평양냉면의 최고의 맛집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펼쳐온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 피 튀기는 경쟁 굉장히 궁금한데요. 마침 옥류관과 또 청류관의 요리 경연 대회를 다룬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보도 한번 볼까요? 옥류관에서 2일 옥류관과 청류관, 평양면역 사이에 국수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이 경연은 매 단위의 경험 있는 요리사들이 현장에서 만든 평양냉면과 고기 쟁반국수, 육수의 맛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의 일군 연구사들로 구성된 전문가들, 또 인민봉사지도국과 평양시 인민위원회의 급양봉사단위들에서 선발된 성원들이 경연 심사자로 참가했습니다. 경연 참가자들은 민족 음식을 장려하고 음식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 과정에 연마한 요리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해서 음식들을 훌륭히 마련해서 내놓았습니다. 경연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요리사들에게 메달과 증서를 수여하고 또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과가 안 나오고 보도가 끝났는데 어느 식당이 이겼을까요? 예, 뭐 보도에 보니까 어느 식당이 이겼다까지는 나오지를 않고요. 대신에 이제 우수한 성적을 낸 요리사에게 주는 메달을 수여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해가 이 청류관 창업한 지 40주년 되는 해였거든요. 아까 우리 앞에서 1982년도에 문 열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언론 매체에서 40주년을 맞는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김평옥 반장이 우리는 이 옥류관의 맛을 모방하려고 하지 않았다. 평양냉면의 아주 전통적인 맛을 잘 살려내면서도 청류관만의 맛을 내는데 우리는 모든 공을 들이고 국수의 질을 높이는 데까지 노력해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더 이상 옥류관과의 비교는 거부한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지요. 그리고 이제 청류관의 대표 주방장이 있어요. 네. 이름이 박설희 씨. 박설희 씨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유하고 독특한 맛을 살리고자 요리법을 과학화하고 표준화했다. 우리는 호평을 받으면 받을수록 옥류관과 이기겠다는 결심이 더욱 커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두 분 인터뷰만 들어도 그 열의가 엄청 느껴지거든요. 어쩌면 지금의 청류관이 있기까지는 그 경쟁심이 가장 큰 힘, 큰 원동력이 됐겠다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요. 평양 시민들이 또 은근히 그 경쟁을 부추겨요. 막 사람들 대화 자리에서나 또는 청류관에 가서 또는 옥류관에 가서 종업원들, 그 요리사 일꾼들 듣는 데서 아, 청류관이 더 낫다, 막 옥류관이 더 낫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더욱 경쟁심을 부추긴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옥류관은 좀 민족적인 전통미, 고전미 이런 걸 좀 풍긴다면 이제 이 청류관은 이 현대적인 미, 뭐 세계적인 현대미 뭐 이런 걸 갖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나눠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면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평양냉면에 있어서는 아직 이 청류관이 옥류관을 이기기 힘들지 몰라도 뭐 중국 요리나 다른 세계 요리들 다양한 요리법에 있어서는 옥류관이 도리어 청류관을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평가들을 하네요. 야, 재밌는 얘기네요. 청류관은 과거 남과 또 해외 방북자들이 자주 들르던 곳이었다고 해요. 그 맛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빨리 남과 북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져서 우리도 청류관이 나은지 옥류관이 나은지 비교 한번 해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북의 국보 1호는 평양성이고요. 2호는 안학궁성, 3호는 평양성의 성문 중 하나인 보통문이라고 합니다. 보통문은 고구려 시대 처음 세워졌고 현재 북에 남아있는 성문 중 가장 오래된 문이라고도 하고요. 한국 전쟁 시기 폭격으로 평양시에 남은 것이 은행 건물 한 채와 이 보통문이라고 하니까요. 평양 시민들에게는 그 의미가 더욱 깊을 것 같지요. 보통문의 역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구한 평양의 역사를 자랑하며 서 있는 버통문. 버통문은 6세기 중엽 거구려가 평양성을 쌓으면서 서쪽문으로 처음 세운 문입니다. 버통문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성문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곳입니다. 버통문은 평양성 서북쪽 방향으로 통하는 관문으로서 국방상, 교통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거구려 시기부터 고려, 조선 봉건 왕조 시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시됐습니다. 화강석을 다듬어 쌓은 축대와 그 위에 세운 이축문으로 이루어진 버통문은 고려 시기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통문에 높이 쌓아 올린 축대와 무지개 문길도 우리 선조들의 높은 돌쌓기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루는 정년 3간, 충년 3간이며 배부른 기둥들이 두 고물이고 그 위에 이충에 날아갈 듯한 합각 지붕을 또받들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그대로 엿볼 수 있게 하는 버통문은 평양 팔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버통강 나르토에서 북방으로 떠나는 나그네와 나루를 건너는 길선을 보내는 풍경이 이채로 왔다고 합니다. 버통문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통강 가까이에 세워진 문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보통 사람들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문이라는 뜻에서 버통문으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광동문이라고 불리웠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버통문에 앉아서 서쪽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느라면 마치 뜨는 해를 보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서 우양간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린이들이 피아노와 어은금으로 멋진 합주를 선사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떤 화음을 만들어낼지 기대해 주세요. 혁명가요 연곡 들어보시지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말 상식. 오늘은 바꾸다와 갈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의미일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지 알아보겠습니다. 바꾸다와 갈다. 오늘은 이 단어들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단어 바꾸다는 본래의 꽃이나 낡은 것을 다른 곳 또는 새 것으로 되게 하거나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 갈다는 이미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단어 바꾸다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꽃이나 낡은 것을 다른 것 또는 새 것으로 되게 하거나 만든다는 뜻과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대신해서 쓸 수 있습니다. 실내로 방 안의 공기를 바꾸다, 부속품을 새 것으로 바꾸다에서 바꾸다 대신에 갈다를 넣어도 그 뜻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를 봅시다. 풀과 고기를 바꾸다. 여기서 바꾸다 대신에 갈다를 쓰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어 바꾸다가 단어 갈다가 대신할 수 없는 다른 뜻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단어 바꾸다에는 어떤 것을 주고 그 대신 다른 것을 받는다는 뜻과 여기로부터 갈라져 나온 무엇을 드리거나 바치고 그 보람이나 대가로 다른 것을 얻는다는 뜻이 더 있습니다. 실내로 풀과 고기를 바꾸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어 바꾸다는 단어 갈다보다 뜻 폭이 더 넓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말에 담겨진 뜻을 잘 알고 옳게 살렸습시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북은 해외의 과학발전 추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날로 그 기술이 발전하는 로봇공학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겠지요. 북에서 주목하는 해외 신형 로봇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날 로봇은 공업 로봇, 우주 및 해양 개발 로봇, 원자력 로봇, 봉사 로봇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가 지능화되고 능력이 제고되면서 로봇은 인간 생활의 많은 부문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최근에 개발된 새형의 로봇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은 어느 한 나라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새형의 원격 조종 로봇입니다. 높이가 1.25m이고 무게가 53kg인 이 로봇에는 각종 수감 장치와 원격 조종 체계가 도입돼 있어 임의의 장소에서 사용자의 동작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봇의 수감 장치들을 통해서 사용자는 실제 현실에서처럼 해당 장소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손 감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행동을 측정했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로봇의 손을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각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로봇가 보는 것은 다 볼 수 있게, 로봇가 듣는 것은 다 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수감부가 있는 장갑은 사용자가 로봇가 느끼는 촉감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로봇의 매 손가락 끝에 인공 피부가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팔에 있는 촉감 장치는 로봇가 들어올리는 물건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아직까지는 이 로봇 개발에서 극복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로봇 동작의 지연성이나 사람들의 실제 몸 부위의 길이들과 다른 로봇의 몸 부위 길이들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이 로봇을 관광업이나 재해 구조 등에도 리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로봇을 이용해서 장애자들에게 사회 활동과 노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주려고 합니다. 이 로봇은 나달 보관에 이용할 수 있는 세형의 무선 조정 로봇입니다. 이 무선 조정 로봇으로 매해 수백만 톤의 나달 손실을 막으면서도 사이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밀집된 나달 속을 파헤칠 수 있는 로봇으로서 가장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동작할 수 있습니다. 나달 무지 속에 깊이 10m 이상까지 들어가서 그곳의 온도와 습기량, 균들의 서식 상태 등 나달 보관 상태 정보를 측정해서 선전하기에 전달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사이로에 보관된 나달을 한 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오래며 힘에 겨운 작업으로서 육체적으로 부담을 받는 일입니다. 사이로의 나달 속에서 오랫동안 일하게 되면 질식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달 부패 장소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은 사람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으므로 수동으로 검사하는 것보다 한결 쉽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수확한 많은 나달을 사이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각종 균들과 곤충들, 습기 위에 많은 양의 나달들이 호실된다고 합니다. 수확한 나달이 판매되기 전까지 여러 달 동안 사이로에 있게 되는데 이 기간에 나달에서 벌레가 나고 부패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섭취할 수 없게 돼서 농민들에게 손해를 주면서 어물로 처리되게 됩니다.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매해 보관 과정에 손실되는 나달량은 6억 3천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이러한 나달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로들에서 나달의 상태를 항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 무선 조정 로봇을 제작했습니다. 로봇가 기본 바퀴에 있는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움직일 때 나달 표면에 주는 서로 다른 압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바퀴로 나달을 잡고 날개는 그것을 밑으로 밀어내며 전진합니다. 날개를 접게 되면 나달 표면 운은 유연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로봇은 움직이면서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로봇의 한쪽에 있는 이 작은 수감 장치는 실시간 나달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합니다. 현재 로봇의 가동 시간을 누리기 위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사람들이 맥주를 양조했다면 이제는 로봇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로봇가 바로 어느 한 나라의 대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 개발한 맥주 양조 로봇입니다. 보시다시피 로봇가 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들이 원하는 데 따라서 60종의 서로 다른 맛을 가진 맥주를 양조할 수 있습니다. 로봇을 개발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맥주 양조법 연구를 위해서 20만 점의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이 자료들의 기초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로봇에 설치했습니다. 더욱 지능화되고 보다 다종다양하게 발전하는 로봇 기술. 이에 터대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로봇들은 인류의 문명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전 북에서 사랑받는 노래 눈이 내린다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하얀 눈이 내리는 날 항일 빨치산을 떠올리는 노래라고요. 이번에는 그 곡을 무용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북에서는 4대 무용으로 꼽히는 공연이 있습니다. 혁명가극 피바다 중 키극춤, 만수대 예술단의 조국의 진달래,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중 사과풍년, 그리고 오늘 보실 눈이 내린다이지요. 이른바 주체무용의 본보기가 된다는 작품들인데요. 항일 무장투쟁 시기 눈보라를 헤치며 싸운 투사들의 모습이 이 무용 공연에 어떻게 담겼을까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학창 시절 누구나 공부하면서 라이벌이었던 친구에 대한 기억이 있을 텐데요. 운동선수를 지낸 분들은 각종 경기에서 치열하게 우승을 다투었던 선수가 떠오를 것이고요. 기업을 경영하는데도 골목길 식당을 운영하는데도 경쟁자는 늘 있기 마련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라이벌은 나를 관성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라이벌의 사전적 의미는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경쟁자라고 하는군요. 라틴어의 신의, 개천을 의미하는 라이브스의 어원을 두고 있다는데요. 즉 신의 개천의 통행을 둘러싸고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귀한 물건을 두고 싸우는 사람을 의미한답니다. 많은 소설과 영화의 중요 소재로 쓰이는 것이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하는 일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쟁자가 있어야 흥미진진해지니까요. 오늘 청류관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우리에게 맛과 역사를 자랑하는 옥류관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청류관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지요. 북에서는 옥류관과 청류관은 평양냉면의 최고 맛집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라이벌로 유명하다는군요. 각종 요리 경영대회에서 해마다 대결하는데요. 옥류관의 평양냉면은 청류관을 늘 앞서지만 신선로와 전골, 동서양의 유명한 외국 요리에서는 옥류관이 청류관을 따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면요리 분야의 1위 자리도 자주 위협받는다고 하니 쫓아가는 청류관보다 옥류관이 더 힘들겠구나 싶습니다. 국수 애호가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이런 평을 하더군요. 옥류관 국수는 구수한 맛과 육수 맛이 독특하고 청류관의 국수는 쫄깃쫄깃하고 매끈하여 씹는 맛이 아주 좋다라고 말이지요. 북의 한 매체는 은근히 경쟁심을 부추기며 이런 글도 실었더군요. 옥류관이 민족적인 고전미를 풍긴다면 청류관은 세계적인 현대미를 갖췄다며 옥류관을 무리의 정자에, 청류관은 유람선에 비유해 각기 다른 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류관이 평양냉면의 민족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요리를 과학화 예술화해 옥류관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고 후발주자에 대한 격려도 덧붙이며 말이죠. 아무튼 평양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옥류관과 청류관이 평양냉면의 최고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경쟁을 부추기겠지요. 우리 삶 속의 경쟁도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